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이 이제 대상포진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포진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 입 주위에 이렇게 허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헐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상포진은 아니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단순포진이라고 합니다. 단순포진. 그래서 입이 보통 헌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런 단순포진은 왜 자주 오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서 이런 단순포진, 이런 바이러스 질환이 잘 안 걸리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포진은 이제 herpes 바이러스, 단순포진 바이러스 타입 1에 의해서 자생입니다.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입 주위 이런데 실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바이러스가 좀 있다 그래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다 이겨냅니다. 근데 그런 걸 못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입 주위가 왜 단순포진 바이러스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냐면, 입술이라는 데가 되게 묘한 부위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빨간 데는 점막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피부입니다. 이렇게 피부는 오히려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할 때 되게 이제 어려운 조직으로 돼 있어요. 피부 살갗이 두껍고, 이 두꺼운 살갗을 뚫은 다음에도 여러 가지 면역 체계가 있고, 조직들이 피하 지방이라든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좀 침투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점막은 좀 쉽게 침투가 합니다, 바이러스가. 근데 문제는 모든 장 안의 점막에는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입 안은 침에서 젖어 있죠. 그 다음에 위 점막도 그렇고, 이런 입 안으로 넘어가면 침이 있다 보면 면역 글로불린 A라고 해서 면역 체계가 벌써 어느 정도의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기본적인 면역 글로불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입술은 어떻습니까? 말라져 있으면 실제로 거기는 면역 글로불린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피부가 있는데, 피부는 이제 좀 더 잘 보호가 되지만 점막이면서 바이러스가 잘 침투할 수 있는데 면역 글로불린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말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잘 침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조건이 입주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입주에서 이런 herpes 바이러스 단순 포진이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다고 다 되진 않죠. 그런데 이제 면역이 이렇게 떨어질 때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부신 기능입니다. 제가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몸이 피곤해지면 부신 기능이 떨어집니다. 부신 호르몬은 적절히 하루 일과성 리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둘 다 면역 기능을 떨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리듬을 잘 맞추면 우리가 잠도 잘 자고, 하루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푹 자고 낮에는 또 에너지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적절한 리듬을 잘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 중에 가장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위가 뭐냐면 바로 이제 T세포라 그래서, 우리가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공격받은 세포를 이렇게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T세포의 기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약간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바이러스의 침략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면역세포가 잘 작용을 하면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T세포가 작용을 잘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제가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이 T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상당히 바이러스 질환이 잘 옵니다. 그래서 입 주위에 herpes가 올 수도 있고, 항문 주위에, 요건 타입 2인데 그쪽에서도 단순포진이 잘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성 질환이 잘 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상포진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잘 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단순포진이 잘 온다는 거는 이런 해부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자기가 T세포에 의한 면역 체계가 안 좋아졌구나,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거를 떨구는 부신 기능에 문제가 왔다, 그러니까 몸이 되게 피곤하구나,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 피곤하게 하고 이제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T세포라는 세포는 뭐냐면, 원래 T라는 게 사이머스, 흉선에서 나오는 세포예요. 흉선은 뭐냐면, 우리 가슴 앞쪽에 이렇게 흉골이 있습니다. 흉골 바로 뒤쪽에 있는 흉선이라는 조직이 있고, 거기서 T세포를 만듭니다. 그게 어렸을 때는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이가 20대에서 30대 가면서 점점 흉선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20대 지나고 30대 지나고 이렇게 좀 다르면 면역체계가 좀 바뀌고 또 이제 몸이 점점 약해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흉선을 가만히 놔둘 게 아니라 가슴에 흉골 있는 부위 이렇게 좀 많이 퉁퉁 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고, 이게 흉선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퉁퉁 하루에 몇 번씩 쳐주는 것도 흉선이 어느 정도는 자극이 됩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흉선 기능이 너무 떨어지면 그렇게 한다고 잘 자극은 안 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흉선을 자극하는 요 가슴 흉골 부위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흉선 두들기기,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성분이 또 되게 중요한데,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뭐냐고, 아연입니다. 아연. 제가 아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연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아연은 좀 영양제로 먹을 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위벽을 좀 약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미네랄은 바로 들어오면 위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연 영양제를 드신다면 뭐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평상시에 좀 아연이 많이 드는 음식을 좀 드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런 거는 원래 이제 굴에 많이 들어있고, 어패류 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에도 좀 있고요. 녹황색 채소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연이 드는 물질을 충분히 드시는 거, 음식을 좀 즐겨 드시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면역체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 근데 이제 비타민 C를 요새 뭐 수액으로 맞을 수 있고요. 많이 피곤한 우리 병에서도 뭐 수액으로 맞지만, 뭐 수액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이제 면역적 체계가 많이 떨어지면 수액을 맞는데, 본인이 평상시 관리한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들은 음식을 드시면 되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감귤을 드실 수 있고, 신과일들 이런 거를 좀 이용해서, 오렌지라든가 이런 이용해서 적절히 자주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걸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D가 원래 이제 햇빛을 받아야 이제 실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햇빛을 또 받으면 이제 또 피부도 타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 관리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적절히 햇빛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드는 음식을 좀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어도 되고요. 우리 심해 생선들, 연어나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이제 버섯 중에도 비타민 D가 많아요. 비타민 D는 되게 묘하게 이제 이렇게 피부에서 우리가 이제 햇빛을 보면서 생성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점막이나 이런 거는 안으로 들어가면 피부하고 다 연결돼 있지만, 이 장안은 햇빛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묘하게도 피부하고 다 연결된 장 점막에 비타민 D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장점막이 건강해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피부에서 생성된 게 안쪽 피부, 즉 점막에도 많이 들어와야 점막이 건강해진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또 영양제를 좀 이용하거나, 많이 또 떨어져 있으면 주사로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충분한 물. 그래서 이렇게 물을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점막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점막 이쪽을 좀 마르지 않게 좀 해주는 것도 좀 더 이쪽에 헐페스가 생기는 데는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순 포진, 입이 잘 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런 걸 관리하셔가지고 입도 헐지 않게 하고, 입이 자주 헌다는 건 또 이런 바이러스에 잘 걸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걸리게 이렇게 음식과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